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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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다. 자, 쉬운 얘기부터 합시다. 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힘. 힘 하면은 뭐가, 미안. 힘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힘 하면. 힘. 자, 힘. 물리에서 힘은 굉장히 중요한데,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물체.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학이라는 과목은 지난번에 배웠던 화학이라는 과목은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물질.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라는 건 물질이야, 물체야? 물체죠. 이 책상이라는 물체는 어떤 물질로 되어 있나요? 나무라는 물질로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런 나무라는 물질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학문. 나무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원자, 분자 이런 걸 다루는 게 화학이라면 이제 이 책상을 쌤이 들고서 던질 거. 그래서 이런 물체를 운동시킬 거란 말입니다.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던져지고 있을 때, 막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물리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물체를 다루는 학문이다. 물체. 자, 물체를 운동시키려면 뭘 가해야겠어? 지금 방금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던지려면 뭘 가해줘야 되냐? 힘을 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힘이 있어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물체를 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힘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거야. 자, 물체를 운동시키기 위한 힘. 자, 힘을 먼저 배울 겁니다. 자, 힘이란 녀석은 뭘 할 수 있냐? 일단 힘을 표시하는 기호를 먼저 배울 건데, 자, 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force라고 표현해요. force. 파워라는 표현도 있잖아. 파워는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거고요. 이제 force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힘은 단어로 force라는 단어를 쓸 건데, 게임 중에 에어포스 1, 스페셜 포스, 이런 거 들어봤죠? 들어봤나요? 아무튼 무슨 포스 들어간 게 게임 이름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포스가 이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앞으로 힘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F라고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F라는 힘을 가했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F라는 힘을 가했지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힘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이에요. 자, 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자, 일단 힘의 표시부터 배울게요. 자, 힘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을 해요. 자, 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서 힘을 표시할 거라서 힘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지면에 딱 놓여져 있어. 이 물체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할 거야. 그럼 무게 중심에다 점을 딱 찍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다. F라는 힘을 가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쌤의 힘이 되게 세가지고 더 큰 힘으로 얘를 밀 거야. 그때 화살표를 이렇게 찍고서 화살표의 길이를 2배만큼 길게 한다면 얘는 이 빨간색 힘보다 더 큰 힘입니다. 정확히 2배만큼 크기 때문에 몇 F라고 표현하냐면 EF라고 표현합니다. EF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뭘 어떻게 인식해야 돼? 우와! 아까 쟤보다 2배만큼 센 힘으로 밀었구나. 하지만 방향은 오른쪽 똑같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살표를 이용해서 화살표의 시작점과 화살표의 방향과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 화살표의 시작점을 첫 번째 요소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작용점. 힘을 작용한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자, 힘의 작용점은 힘을 준 곳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가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의미를 하고요. 이 사방향 표시로 본다면 이 화살표의 방향 있죠? 화살표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점과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힘의 3요소 세 가지 요소를 힘의 3요소라고 불러줘요. 이제 물리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실험할 수 있다. 자, 힘의 3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힘의 3요소가 달라지면 물체의 운동이 달라져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물체를 딱 놓고요. 멀리 보이면 살짝 보이네요. 자,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한테 내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얘는 어디로 넘어지겠어? 일로 넘어지겠죠? 해볼까요? 지금 정신없죠? 너무 위다. 그냥 할게요. 자, 일로 힘을 주면은 일로 넘어질 겁니다. 그죠? 얘를 반대로 힘을 주면요. 반대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달라지죠. 그지? 힘의 방향에 따라서 물체 운동이 달라져.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힘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힘의 크기. 야, 큰일 났어. 힘을 천천히 주면요. 이렇게 넘어지죠. 힘을 세게 주면요. 날아가겠죠, 그치? 그죠? 힘의 크기도 역시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당연히 줍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해. 작용점. 얘를 같은 방향, 이쪽 방향으로 밀면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위를 밀 때와 아래를 밀 때가 다를까? 어떻게 다르죠? 뭔가 운동이 달라질 것 같아? 어떻게 달라지지? 위를 밀면 이렇게 넘어지겠죠? 아래를 밀면요. 잘 봐. 아래를 밀면 보여? 아래를 밀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보이나요? 위를 밀면 이렇게 넘어지잖아. 근데 아래를 밀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죠? 다르죠? 어디? 같은 왼쪽 방향이지만 어디를 미냐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움직이죠? 같은 크기와 같은 방향으로 밀었지만 어디를 밀었냐에 따라서 얘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작용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체를 운동시킬 때 작용점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힘의 3요소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요소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힘의 효과라 그래요. 힘의 3요소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힘의 효과가 달라진다. 힘의 효과가 달라지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요거가 있다는 거지. 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힘의 효과는 쌤이 지금 실험으로 보여주기만 했는데 두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쌤은 지금 운동 상태만 얘기했죠. 운동 상태. 이게 두 번째야. 힘의 효과가 뭐냐면 그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를 다르게 하는 게 첫 번째 힘의 효과고요. 힘은 또 어떤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냐면 이거를 보여줄게요. 힘을 천천히 가하면 이렇게 구겨집니다. 많이 가면 이렇게 구겨지죠. 힘을 세게 줬냐, 힘을 약하게 줬냐에 따라서 물체가 변형되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게 힘의 효과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체의 모양이라고 표현해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힘의 효과입니다. 자, 체크할 게 이거야. 힘의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힘으로 인해서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네요. 자, 힘의 단위 마지막입니다. 힘 마지막 내용. 힘의 단위 볼게요. 힘의 단위. 쌤이 이렇게 F, EF로 썼는데 숫자로 한번 써볼게. F가 얼마냐면은 이게 10뉴턴이라고 써볼게요. 뉴턴이라는 게 바로 힘의 단위입니다. 뉴턴. 우리 아이작 뉴턴 있잖아. 뉴턴의 이름을 따서 단위를 뉴턴으로 만들었어요. 자, 문제입니다. EF는 몇 뉴턴일까요? 20. 정답 20뉴턴. 땄는데 혹시 세 개
스트라이크 볼 맞췄던 거 있죠. 역시 그거 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무 잘하는데. 20N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10N, 20N 이렇게 단위를 뭘 쓴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도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과학에서 화장실 갔다 올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몇 분 설정해야 되지? 4분? 오늘은 3분 한번 설정해보자. 정확했어. 3분. 3분 설정 딱 했거든. 3분 만에 딱 돌아왔어. 예상이 맞았어. 역시. 야구 게임을 많이 해야 돼. 오늘 결론 야구 게임 많이 하자. 자,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힘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과학에서는 이거는 힘이 아닙니다. 자, 힘의 효과 있죠?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이 아니야, 과학에서는. 아, 수업 많이 했더니 힘들어. 이거는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인가요? 아, 힘들어. 이건 아니죠. 그지? 그래서 책에 써있으면 뭐라고? 어떤 건 힘이 아니다. 읽어볼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도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왜냐고 물어본다면, 힘의 효과가 이런 게, 즉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케이? 과학에서는 이것을 변화시켜야지만 힘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고양이 키우기 힘들다. 이것도 이거랑 상관이 없죠. 선생님 말씀이 힘이 됩니다. 이것도 이거랑 상관이 없죠. 식사를 하고 나니 힘이 난다. 이것도 얘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모양의 변화, 차락을 누르고 용수철을 당기고, 자, 이 모양 변화시키는 거죠. 볼링공을 굴리고 굴러가던 공을 멈추게 하는 것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효과입니다. 컵이 떨어지다가 깨져. 이것도 힘의 효과인 거지. 모양도 변화시키고 상태도 변했으니까. 축구공을 발로 뻥 세게 차는 것도 모양도 살짝 변화가 되고요. 운동 상태도 변하기 때문에 다 힘의 효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내용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중력입니다. 중력. 자, 중력의 정의 뭐라고 써있나요?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써있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자,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써있지만 좀 넓은 의미의 중력은 이제 질량을 가진, 자, 약간 넓은 의미인데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정리하는 게 더 큰 의미입니다. 자, 중력의 작은 의미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라면 좀 넓은 범위의 중력이란 넓은 큰 의미로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 뉴턴이 실험했던 거, 뉴턴이 막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서 중력을 알아냈다며? 들어본 적 있죠? 뉴턴의 사과.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지구가 저 사과를 잡아당기고 있네 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나온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중력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이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커다란 태양 같은 물체야. 태양 같은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가진 물체는 우주 공간을 이렇게 휘어지게 만든다는 거야. 우주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 지구가 여기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일로 빨려 들어가겠지. 저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주위를 이렇게 뺑뺑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전을 하고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공전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태양한테 빨려 들어갑니다. 왜? 질량을 가진 물체, 질량 갖고 그 질량 있잖아. 서로 잡아당긴다며.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빨려 들어간다. 우리 금방 불타서 없어집니다. 큰일 나겠죠?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깥을 뺑뺑뺑뺑 돌면서 원심력 알죠? 원심력을 막 발생시키고 있는 거야.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원심력 체험해봤나? 놀이기구 같은 거 타면 뺑뺑 돌아가는 놀이기구 타면 바깥으로 막 힘을 받잖아. 이런 걸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지구도 공전을 통해서 원심력을 발생시켜서 태양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야. 어쨌든 얘를 왜 잡아당기냐라고 했을 때 뉴턴은 그냥 질량 가진 물체끼리 그냥 잡아당겨! 라고 말한 게 뉴턴이라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했다? 공간이 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야 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중력을 다른 관점에서 뉴턴이 말한 중력이 바로 이거고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중력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중력이라고 중력. 쌤도 여기 내가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나만의 공간을 이렇게 휘어지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쪽으로 막 빨려 들어오겠죠. 이렇게.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왜 안 느껴지는지 알아? 지구가 여러분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서 내가 잡아당기는 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지구가 엄청나게 큰 질량 가지고 여러분들을 꽉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우리들 모두 질량 가지고 우리만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아주 글로 빨려 들어오지는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구의 중력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서로 잡아당길 거야. 서로 잡아당긴다. 왜? 이것 때문에. 이죠. 아우 졸려. 그래서 중력이란 어쨌든 작은 의미로 먼저 할게요. 우리 중학교 과정은 작은 의미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정의를 한 거니까. 자, 책에 보면요. 지구가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PPT를 이용해서 좀 볼게요. 살살 이제 힘들어지고 있죠. 그림으로 봅시다. 나와라. 나왔다. 자, 우리 지구 사진을 볼게요. 안녕 지구. 엄청 크다. 엄청 크네요. 자, 보이죠? 이게 지구고요. 지구가 물체들을 잡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사과고요. 이건 폭포. 이건 뭐지? 아, 비가 내리는 것 같아. 구름에서 비 내리는 거네. 또 뭐.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 사람은 스카이다이빙. 위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떨어지는 모습. 자, 기억할 것. 지구의 중력의 방향.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첫 번째. 아,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구나 라는 거고. 자, 중력의 크기 봐봐. 중력의 크기. 자, 맞춰보자. 쌤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몸무게. 찍어봐. 50? 40? 아, 뭐 먹고 싶어? 40? 어? 뭐? 90? 100? 45? 아, 45. 이야, 진짜 대박이다. 자, 45 나왔어요. 다른 의견. 얼마? 75. 75. 네, 몸무게 물어봤어, 몸무게. 네, 몸무게가 얼마일까요? 75. 마지막. 68. 그때 8을 붙였네요. 68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몸무게 공개할게요. 선생님 몸무게는 588 뉴턴입니다. 쌤 몸무게는 588이에요. 588.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무게를 물어봤기 때문에 무게로 대답해 준 거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는 건 선생님의 질량입니다. 질량. 선생님 질량은 약 60kg쯤 돼요. 68이 가장 흡사했어요. 자, 질량하고 무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무게와 질량을 좀 미리 소개하는 겁니다. 무게하고 질량은 같다, 다르다? 다른 겁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어줄게. 질량이 뭐냐면 물질량을 질량이라고 해요. 질량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물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잘 봐. 선생님 잘 보면은 선생님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쫙 있겠지. 어떤 물질들. 특별히 많은 물질이 모여있고요. 그죠?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육도 막 빵빵하고, 그죠? 물질들이 모여있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양. 쌤을 지구에다가 딱 놨을 때 물질의 양이 있겠지. 쌤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달에다가 이렇게 툭 올려놔. 달에다가. 그렇다고 쌤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량이란 녀석은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장소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질량은 그래서 고유한 값이다. 질량은 장소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가 있다 없다?
장소에 관계없이 고유한 값이다. 고유한 값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고유한 값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지구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 지구가 나를 잡아당길 거 아니야?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그 힘을 이제 무게라고 불러줍니다. 무게. 근데 지구는 질량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나를 세게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곱하냐면은 쌤의 질량에다가 지구에서는 뭘 곱해야 되냐? 9.8이라는 숫자를 곱해요. 9.8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만든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나를 잡아당기는 게 9.8만큼의 힘으로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내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무게를 만듭니다. 근데 달에서는 다른 지구보다 조그맣죠? 다른 지구보다 조그맣기 때문에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6분의 1밖에 안 돼. 얼마? 6분의 1밖에 안 돼. 그 쌤은 지구에서의 몸무게는 588인데 달에 가면 얼마가 될까? 달에 가면 얼마? 6분의 1이니까 98N밖에 안 됩니다. 지구에서의 몸무게, 달에서의 몸무게예요. 지구에서의 몇 배? 지구에서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열심히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달에 가면 됩니다. 달에 가면 내 몸무게가 확 줄어. 아싸! 확 줄어. 몸무게는 장소마다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무게는 바뀐다. 무게는 바뀌어요. 그 행성이 잡아당기는, 그 위성이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더 질량이 큰 어떤 행성에 딱 도착하면 나를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내 몸무게는 더 크게 측정돼요. 체중계를 들고 이렇게 딱 놓고서 지구에서 올라가면 588이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이걸 가지고 달에 가서 측정을 똑같이 하면은 98N밖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질량이 커서 더 중력이 센 어떤 행성에 가면요. 내 몸무게를 확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더 크게 무게가 나가겠지. 그치?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질량과 무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질량을 무게로 만들 때 지구에서는 뭘 곱한다? 9.8이라는 숫자를 곱한다 라는 겁니다. 달은 지구보다 얼마나 작다? 무게가 6분의 1로 작다. 그죠? 자, 문제. 달에서 쌤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정답. 60kg으로 똑같습니다.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질량은 안 변하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놔도 질량은 안 변합니다. 하지만 무게는 변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게와 질량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쓰고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죠. 이것만 보더라도 무게와 질량은 같은 게 아니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력의 크기가 뭐냐면 바로 무게. 중력의 크기가 뭐다? 무게입니다. 그러면 60kg인 사람의 무게는 588이잖아. 근데 만약에 120kg, 쌤보다 2배만큼 질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무게가 얼마야? 9.8 곱하면 이거의 2배겠죠. 그죠? 1000이 넘죠. 그치? 1176인가요? 1176N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질량이 달라지면 무게도 달라진다. 그죠? 질량이 달라지면 무게도 달라진다. 질량이 달라지면 무게 달라지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이해돼요? 더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가 있으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4명 중에 누가 가장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크겠어? 당연히 쌤이죠. 뭔 소리야. 누굴 찾아봐? 쌤이 제일 질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쌤이 가장 지구가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천천히 조금만 잡아당길 겁니다. 너무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중계를 가지고 가서 내 몸무게를 측정했을 때 조금밖에 안 움직인다는 건 지구가 나를 조금밖에 안 잡아당기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되게 덩치가 큰 사람이 있다면 지구가 세게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그래서 아주 몸무게 가벼운 사람은 지우가 천천히 잡아당기니까 넘어져도 살짝 넘어져요. 아! 근데 몸무게 엄청 많이 나가면 쿵쿵쿵 뻥 넘어지면 지우가 세게 잡아당기니까 빡! 하면서 코피 막 나고 막 그런 쌍코피 막 나고. 쌤은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한 코피만 납니다. 그래서 이거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 이해가 되나요? 자, 중력의 현상입니다. 중력은 아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돼요.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눈하고 귀가 아래로 떨어지죠. 눈비가 위로 올라가는 거 본 적 있나요? 아직 못 봤죠? 혹시?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눈과 비가 아래로 떨어지고요. 폭포수도 아래로 떨어지고요. 식물의 뿌리도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식물의 뿌리도 아래 방향으로 자라고요.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리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스카이다이버도 이렇게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게와 질량이 방금 말한 그거예요. 무게와 질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워볼까? 자, 체크만 할게요. 색깔펜 가지고 체크만 할게요. 자, 고유한 양이다. 바로 질량이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요. 물질량이다.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이나 g을 단위로 사용을 하고요.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는 위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을 이용해요. 다시 말해서 뭘 이용하는 거? 추를 이용하는 거를 가지고 질량을 잽니다. 항상 일정하다는 것도 체크.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것이 질량입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무게는 좀 다릅니다. 무게란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 행성마다 무게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측정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무게에 대한 내용이고요. 용수철 저울이나 가정용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이거야.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커지면 무게도 같이 증가하죠. 그래서 비례한다라고 하고요.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에다 뭘 곱한다? 체크. 9.8을 곱해서 구한다는 거 여기 나와 있죠? 9.8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1kg짜리 물체는 무게가 약 9.8N이 되겠죠. 곱하기 9.8을 해서 구하는 거니까 9.8 하는 거니까 1kg짜리 물체는 9.8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쌤이 60kg이니까 9.8을 곱해서 얼마가 됐던 거야? 588N이 됐던 거죠. 자, 이제 이과생답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물어봐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무게로 답해줘야 됩니다. 자기 질량 있죠? 거기다 9.8 곱해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몇 백이 넘어가겠죠? 그지? 40kg만 돼도, 그지? 40kg만 되더라도 곱하기 9.8 하게 되면 얼마야? 300이 넘네요. 그지? 48에 32, 4고 36, 392네요. 392N. 그죠? 392N. 40kg만 돼도 392N이에요.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너는 몸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있어봐. 392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지? 하지만 그게 올바른 대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대답이다. 무슨 소리야? 392야! 그러면 그러면 질량을 물어봐야지. 질량? 그래, 넌 질량이 얼마야? 40kg. 그치? 질량을 물어보는 건지 무게를 물어보는 건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정확히 답해주는 게 우리 이과생들의 특징입니다. 쌤은 항상 588번. 무게 물어봤잖아. 그래서 욕먹죠. 친구한테 오늘 혼나요. 융통성 없다고 혼나요. 자, 달에서는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죠? 이거만 체크하면 돼요. 6분의 1배로 줄어든다. 6분의 1배로 줄어든다. 그래서
그래서 달에서는 몸무게가 확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무게와 질량까지의 내용이에요. 달에서도 했네요. 2번, 4번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탄성력 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